안녕하세요. 코난 이원배입니다. 오늘이 28일이네요. 7월 28일 새벽 3시 58분 6분이네요. 안개가 많이 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오늘 우리 저 스카니아 톡방에 사고가 나서 차를 넘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같은 운전자 입장으로서는 참 안타깝죠. 우리 화물차 운전자분들은 이 자차가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1년에 몇천만 원씩 이어야 되는데 그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자차 잘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상대방 내가 좀 잘못하거나 이러면은 상대방은 뭐 보험 처리하거나 이래 뭐 처리하면 되지만은 내 차 내가 부실해지거나 이래 사고가 난다면은 내 돈으로 이 고쳐야 됩니다. 내 자차 수리가 안 되고 내 돈으로 이 돈을 지불해갖고 고쳐야 되는데, 만약에 새 차든 중고차든 뭐 6천만 원, 5천만 원 이상이 뭐 이래 나온다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럼 만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새 차도 뭐 이래 잘못하면 억 단위가 넘어 나와요. 사고 나면은. 그러면 그 2억 몇천 3억 좀 안 되지만은 2억 4천 5천 이래 들이가 산 차를 뭐 사고가 나면 1억 정도 들어간다면 뭐 사고 난 채로 차를 그냥 넘겨줘야 되는 거죠. 할부가 남거나 이러면은 고스란히 그 할부를 또 떠안아야 되잖아요. 중고 사고차 수리 뭐 주더라도 폐차 뭐 해가 뭐 기껏해야 뭐 2-3천만 원 줄라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억 단위 넘어 또 갚아야 되고 이러는데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게 참 주변에도 많이 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지만은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게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분 일을 생각하면은 제 또 주위에 그런 사고가 또 많이 났어요. 나고 보고 내 옆에서 차 넘어지고 이런 것도 봐왔고, 그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그 시내 이런 거는 몰라도 장거리 차는 짐을 위에서 다독거려야 돼요. 그러면은 적재함 위에서 올라가갖고 이렇게 다독거리다가 추락해갖고 뇌진탕이죠. 이게 머리를 다쳐갖고 응급실 가는 도중에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위에서 떨어져 다리 골절되고 이런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 장거리 차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저 사업장 가면은 견인고리, 안전고리 이래 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공장에서 사고 나면은 그 공장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전고리 뭐 모자 필이 요즘은 장거리 공장에는 필입니다. 그리고 긴팔 반바지 7번 바지 이런 거 못 입어요. 심지어 삼성 이런 데 가면 반팔도 못 입게 합니다. 전부 다 긴 바지 팔 소매 있는 걸로 다 입고 다녀야 돼요. 공장 내에는 안전 모자 꼭 써야 되고요. 심지어 안전조끼까지 다 입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맞죠 그게. 안전불감증은 머리 부딪히고 이러면은 사고 나면 좀 쇳덩어리 이래 받으시면 머리 다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 가든 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안전화 이런 것도 꼭 신으시고 안전 모자 바이바지 안전 모자도 꼭꼭 쓰시고 그래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오늘 전부 다 안전화 안전조끼 그 모자 다 필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고 나신 분의 그 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뭐 도움이 되는지 뭐 저도 요 울산의 진경 사고 나갖고 수습 조금 기술 좋습니다. 사고만 전문적으로 잘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고품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그냥 나가셨더라고요. 무슨 어떤 도움이 어떻게 사고 나갖고 어떤 차가 어느 부위에 뭐 이럴 때 뭐 몇천만 원이라도 깎을 수 있으니까 그 회생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 하여튼간에 운전하시는 분은 안전운전 꼭 하셔야 되고 그 신호 같은 거 분명히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뭐 잘못 없는데 사고 나면 뭐 그래도 큰 부담은 없죠. 그쪽에서 상대방이 뭐 처리를 우리는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다행이지만 내가 잘못해갖고 사고 난다면은 고스란히 뒤에는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스카니아 우리 회원들 모든 분들 안전운전 꼭 하시고요. 신호 까지 마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그러고 보면 좀 마음이 조금 안타까워하고 또 조금 우울합니다. 그런 거 보면 남일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제 제가 뭐 중간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볼보 1.3 그 유로 6지요. 원래 초장기 그 모델은 540 1.3 흑색 있지 않습니까? 까만색. 그것 바로 다음에 나온 게 그 유로 6는 아니지만 유로 5인데 숙색 나왔어요. 그게 그 차를 제가 우리나라에서 들어가 세 번째인지 다섯 번째인지 이래 뽑았습니다. 그게 근데 그 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테스트를 안 한 것 같아요. 원래 흑볼보가 테스트 했으니까 테스트를 짐을 싣고 테스트를 안 한 것 같아요. 짐을 실으면은 막 40톤을 실든 뭐 39톤을 총중량 총중량 말합니다. 그러니까 25톤 6톤 요래 실으면은 40톤 정도 되지요. 축이 1축 4축이 10톤이 안 나와요. 9톤 8톤 얼마 9톤 얼마밖에 안 되고 그 톤수가 어디로 가냐면 2, 3축으로 몰렸어요. 자동으로. 그 차는 신기하게 그렇게 우리나라 테스트 안 하고 막 축을 테스트 안 하고 인정을 받아갖고 들어간 것 같아요. 인정받고 들어왔는데 그런 걸 테스트 안 했겠지요. 그러니까 볼보에서 조금 실수를 했는 거겠죠. 그걸 뭐 실수라기보다 그걸 뭐 당연히 그 앞전 볼보 그 1.3 흑 볼보 540 그런 식으로 무게가 배분이 되는 줄로 이래 알았는데 사실 제가 운전 딱 받아가 짐을 장거리 입고 설락을 싣고 올라왔는데 울산에서 울었어요. 바로 첫날. 그래가 또 보니까 아니 1축은 뭐 8톤 4축 8톤 얼마 2, 3축이 뭐 11톤 뭐 12톤 이렇더라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장거리 저는 뭐 늘 짐 실으면 거의 뭐 안 걸리고 전문이잖아요. 제 전문. 그렇게 싣고 삽질을 딱 해가 짐을 평탄하게 딱 만들어 놓고 싣고 넘어 다니는데 그 2, 3축이 11톤이 넘어가요. 뭐 11톤, 12톤이라. 그래가 회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걸렸어요. 사인을 했어요. 참 어이가 없지요. 그리고 울산에서 출발해서 국도로 해갖고 삽질을 앞뒤로 해가 막 평탄해가. 그래가 두 번째 이제 걸리고 사인을 하고 세 번째 또 하면서 이제 조작 버튼을 막 한번 이것저것 만져봤어요. 그러니까 배분이 뭐 어떻게 되고 몰리고 퍼지고 그래가 어떻게 이래 다시 돌아가고 세 번째 했는 또 울었어요. 그걸 밤에 새벽에 하차도 못하고 어떻게 공장에 가지도 못하잖아요. 어떻게든 통과를 해야 됩니다. 국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 세 번째도 요번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걸리면 또 사인하면 돼. 오기가 발동했어요. 오기. 나름대로 오기가 발동해갖고 그래가 막 밤 또 돌았지요. 그래 또 걸렸어요. 네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걸린 거지. 사인을 하려니까 이번에 봐줄 테니까 가라 하더라고. 이제 들어오면 또 사인, 정말 이거는 사인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도로법에 의한 그게 이제 연달아 계속 돌아도 한 번으로 이래 걸리는 것 같아요. 몇 번 걸려도. 그래 나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들어왔습니다. 그걸 열받잖아요. 오기가 발동해가. 그래가 돌아가 조작부터 어떻게 통과를 했어요. 그거는. 그래가 단양 매포로 내려가고 각기 계량소 거기에서 축을 또 아침에 재봤습니다. 이야, 그럼 맞아요. 2, 3축으로 몰리더라. 자동으로. 짐만 실으면 자동으로 2, 3축으로 몰려요.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뭐 유로 쪽에 이게 완스리 개념이 없었는 모양입니다. 그게 진짜 완스리가 아니고 그리고 앞사발이 그 15돈 있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똥가리를 하는데 15돈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이제 바퀴를 하나 더 다른 것 같아요. 또 이제 스웨덴이나 외국 캐나다 이 유튜브 보니까 이제 완스리가 있는데 대부분 뭡니까 아스팔트 골재용으로 이래 상차에가 땀부차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돌아오면 그걸 테스트 할 때 이게 뭔가 그게 이제 빠지고 그 인정받고 그냥 바로 판매한 것 같아요. 그게 문제죠, 문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우리는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열 안 받겠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내 나름대로 이래 막 이제 하는 법을 그래 각기 계량서 내가 막 몇만 원 줘갖고 한 시간, 2시간 계속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거 뭐 조작하는 거 버튼하고 계기판하고 우리 리모컨 있잖아요. 그거로 한번 해보고 막 하니까 약간 감이 오더라고요, 이게. 근데 42돈 이상은 못 실어요, 절대. 걸려. 어디를 가나. 그러다가 이제 하는 법을 이제 보고 이제 영업사원은 불난 거지요. 뭐 전국의 영업사원들은 판매된 자기 완설이 판매된 그거는 이제 영업사원들이 이제 난리 나지요. 이유 없이 뭐 이거 차가 왜 이러냐 하고 욕 들어먹고 막 태백이를 얻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시내바리가 맨 처음에 한 2세대가 팔리고 그 다음 장거리 차가 제가 첫 번째였고 그 다음 차들이 이제 장거리 차들이라 각기 계량소 계량하다 보면 완설이가 몇 대가 보여요. 그러면 저보고 물어봅니다. 그걸 어떻게 이걸 통과하느냐고.
그래 저는 이래 돈을 몇만 원이나 투자해가 하는 법을 이제 나름대로 습득을 했잖아요. 납득을. 그래 더 이상은 이게 42돈 이상은 못 싣고 이하는 이래 보니까 통과를 하겠더라고요. 이래 장난쳐갖고 말 그대로 설치 조작해가. 그래야 이제 조작하는 법을 이제 알고 요리 통화가 제가 판매된 영업사원도 이제 시급하는 거죠. 저한테 하고 그 한 대만 팔렸겠습니까? 전국으로. 그 사람한테 울산에 영업사원도 몇 대 팔았고 전국으로 수십 대가 팔렸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뭐 차가 좋아하고 인기가 좋았잖아요. 색깔도 그렇고 차가 이뻤잖아요. 그런데다가 판매 축이 안 나오지 뭐 하루에 3번씩 걸린 차도 있었지요. 그러다 이제 제가 그 영업사원하고 막 통화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다니까 그걸 각 영업사원한테 저끼리 이제 소통을 하는가 봐요. 그래가 제 전화번호를 누구한테 이래 알려 줬는가 봐요. 이제 이 완설이 찾는 사한테. 그래 새벽에 전화 오고 막 이러니까 제 전화번호를 알려 준 것 같아요. 어떻게 통과하라고. 제가 한 서너 달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걸 알려준 영업사원 제 허락 없이 알려준 거죠. 새벽에 우리 사장님 이거 이래 하다가 어딘데 통과하다가 걸렸어요. 이거 통과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 번호를 어떻게 잠결에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어요? 어디 영업사원이 이래가 알아보니까 사장님한테 물어보면은 어느 정도 통과하는 법을 알고 계신다고 해서 그 전화번호를 알려줬더라고요. 그래가 잠결에 지금 몇 돈 실었는 거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통과할 때 매축 저한테 알려주세요. 몇 톤 나가는 거 알려줘갖고 그래가 근데 책임은 못 진다고 했습니다. 이게 통과하면 다행이지만 못 통과하면은 제 탓이 아니고 사장님 탓입니다. 그러면 그렇게는 진짜 간달간달하니까 그렇게 해갖고 제가 알려줘갖고 통과를 했는 분도 있고 통과 못한 분도 있어요. 사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톤수 42돈 이하를 42돈 정도 실었다 했고 42돈 43돈 실어놓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면 통과할 수 있다 안 한다 판단을 내가 내려준다고 그만큼 해도 거짓말을 해봐. 그래가 몇 달 거쳐갖고 제가 12월달 그게 5월달인가 했는데 8월달까지 제가 막 하루에 2~3돈을 삽질을 했습니다. 퍼냈어요. 그래 허리네 고장나가 그것 때문에 고장내 3개월 4개월을 삽질을 했거든요. 짐을 평탄화 시킨다고. 그래가 통과하고 하다 보면 8월달 내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차주분이 저하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고 우리 요거 동탄에 가 볼보 본사에 가갖고 좀 따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차가 그게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래 차가 우리 둘이로 되겠습니까? 그래가 제가 아시는 울산의 분하고 막 연결해가 또 요 제천에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고향은 전라도 분인데 제천에 계신 분이 그 수소문해가 각 완설이 그 막 차주들한테 연락을 해갖고 하고 대구하고 뭐 부산하고 막 연락을 해갖고 한 8, 9명이 모였어요. 전 내가 모여갖고 그 어느 식당에 모여갖고 한날 하루 일 포기하고 모여가 밥을 먹으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끼리. 그러니까 단합이 아니라 담합을 했죠. 말 그대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 본사가가 이거 따져야 된다. 이거는 뭐 우리가 잘못된 게 이 차가 잘못된 거니까 이 분명히 뭐가 잘못된 오류가 생겨갖고 있는데 볼보에서 책임을 지게 안 되느냐 이래 협의를 했는 거죠. 따지자고. 그래 밥을 먹고 뭐 모이가 이래 해가 제가 전부 다 이임을 받았습니다. 임장을 써갖고 이임을 받아가 제가 대표로 해갖고 내가 각
연락처 하고 전화번호 교환하고 그걸 갖다 노트에 내가 따질 거 묻은 거 철저하게 자 차주단체 의견을 수렴해가 뭐가 문제고 몇 번 걸리고 영수증 다 가져오라 했습니다. 다 과적 걸린 거 영수증 이때까지 영수증하고 그때 일축이 얼마나 잘 달았습니까? 축이 뭐 가벼워도 축이 그 안 나와도 엄청 달았어요. 일축 사축이 그 먼저 그 흑볼보 이래 뺏는 것보다 타이어가 엄청 잘 달았어요. 예, 하부도 뭐 열도 많이 받고 문제점이 좀 있었죠. 그래 그걸 이제 따지기로 계약하고 이제 소비자 고발 기자분한테 연락을 하고 어느 한 사람이 이제 소비자 고발센터에 해갖고 이제 기자들 그 섭외를 했는 거죠. 우리 측에 유리하다고 했는 게 아니고 고발을 해갖고 자 어느 취재를 나왔는 거죠. 그래가 우리는 나름대로 이제 프랜카드를 그때 당시 한 20만원 돈 냈나 1인당 그래가 열 몇 명이 모여갖고 돈을 모집해가 그랬는데 그 우리 땅부차는 이 모임이 안 됩니다. 그 하루 이틀 한 3일 정도 차 세우면 어때요? 담합이 안 됩니다. 이 땅부차 하루 이틀 3일 정도 일 안 하면 어때요? 그날 모이기로 신탄진에 모여갖고 그 새벽 몇 시에 모이가 신탄진 휴게소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새벽 2시인가 모이가 브랭카를 달고 이러는데 모이고 울산 분 뭐 한 몇 분 모이고 부산 분 몇 분 모이고 대구 사람들 한 5-6명이 되는데 하나도 안 모였어요. 배신이지 배신 때린 거죠. 모이기로 해놓고 약속해놓고도 뭐 좋습니다. 뭐 저희가 본인이 안 하겠다는데 그래 이제 의견이 이제 우리끼리 의견이 투합된 사람끼리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12대인가 그랬어요. 그래가 신탄진에서 모여갖고 새벽에 이제 기자 왔는 거 취재를 하면서 인터뷰도 하고 그 프랜카드 그 촬영하면서 프랜카드 내가 그 신탄진 그 도로공사에도 우리가 신고를 했어요. 우리 요래 하여가 집회를 하기로 했다. 그래 약속을 했습니다. 50km 이하로 달리지 말고 모여갖고 좀 차간 거리를 좀 유지시키 갖고 이래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탄 그 경찰서에 또 집회 신고를 했어요. 혹시 잘못 우리 법적으로 또 저갈까봐 그래가 그걸 절차를 우리끼리 이래 아시는 분끼리 이제 이래 집회 신고를 하고 다 했어요. 철저하게 우리 법적으로 안 걸리게. 그래가 동탄에 이제 가기로 해가 이제 그 신탄진에서 모여갖고 프랜카드 쫙 붙여갖고 앞뒤로 붙여갖고 다 해가 새벽에 추웠어요. 그게 새벽에는 너무 제가 할 때는 그래가 그 이제 집회를 하기로 해갖고 신탄진에 모여가 프랜카드 붙이고 열몇 대인가 그래가 동탄으로 이제 출발했지요. 새벽에 이른 새벽에 출근 시간 다 됐죠. 그래가 그래 동탄자 그 집회 신고를 하니까 경찰서에서 동탄 그 저 볼보에 이제 연락을 했겠죠. 그가 신고를 했으니까 무슨 이유인가 뭐 경찰서에서 집회 신고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그럼 당신들도 뭐 어떻게 된 거냐 뭐 조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만저 이제 그 동탄에서도 볼보 센터에서도 이제 알았겠죠. 본사.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했겠죠. 그 우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 가갖고 취재팀하고 소비자 고발센터에 그 스타렉스 타고 우리가 막 다니는 거 막 이제 고속도로 프랜카드 붙이갖고 자 이
고속도로 주행하는 모습까지 다 찍었어요. 다 찍고 인터뷰도 하고 그래가 동탄에 딱 도착했거든요. 우리 마당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막으려 했는데 경비하고 그 직원들이 나와 있었어요. 우리를 새벽에. 그래가 뭐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대문을 들어오라고. 우리 못 들어간다. 우리는 여기 하기로 했는데 뭐 무슨 말이냐. 우리 못 들어간다. 그래가 막 사정을 하더라고. 돌아가 일단은 들어오셔갖고 차를 이렇게 이쪽으로 대갖고 주차를 해갖고 일단은 이야기는 합시다 하기 전에 그래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맞이하는 그게 이제 볼보에서 대응을 잘했지요. 사실은 볼보 측에서 그 동탄 볼보에서 대응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 뭐 그거는 그거고 우리는 아이가 아침에 이제 어느 시간 모여갖고 우리끼리 모여가 쑥쑥 이제 작전을 하고 우리 머리띠 하고 제가 주동을 해갖고 이제 구호를 외치지요. 책임지라고 동그랗게 모여가고 책임지라고 막 볼보는 막 각성하라 책임지라 못 살겠다 했지요. 그래 그 촬영 다 하고 그 집회에서 이제 그러다가 볼보 직원들하고 높은 사람들 대박 사장은 아예 보이지 않고 그 영업팀 전무하고 정비팀장하고 뭐 하여튼간 책임자들은 좀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 있어서 그 책상을 쫙 일자로 따랐더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자고 무슨 문제 있는지 우리가 대처 이런 걸 좀 더. 근데 사실은 그때 스웨덴 이쪽에서 그 우리가 컴퓨터 꼽으니까요 이 차에서 거부를 하더라고요. 옛날 그 컴퓨터는. 그러니까 차에서 거부를 해요. 희한하게 차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접속이 안 됐습니다. 접속이 차에서 이 그 유로 5, 6에서 차단을 하더라고요. 그 컴퓨터 입력 들어오는 걸 안 하더라고요.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근데 입력이 접속이 안 되는 거죠. 그래 스웨덴은 또 이제 연락하니까 또 휴가 기간입니다. 그 스웨덴 얘네들 휴가가 한 달입니다. 한 달. 연락도 안 돼요. 기다리가. 그래 뭐 10월달인가 그때 되면 10월달 새벽에 추웠습니다. 그래 하여튼간 고생해가 데모해가 볼보 측에서 대응 잘했죠. 제가 진짜 노트에 대놓고 저 휴대폰을 녹화하고 엎어가 녹화하고 요구 조건을 냈습니다. 책임자 차 이거 다 반품하고 나 이럴 줄 몰랐으니까 당신네들이 거짓말한 거 속여갖고 파는 거 아니냐. 맞지 않냐. 우리는 몰랐죠. 앞차처럼 그렇게 생겼지. 당신네들 이걸 차가 이런 상태인지 몰라가 팔았으니까 우리 책임 못 지고 당신네들 책임져야 안 되느냐. 저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었잖아요. 차 다 가져가라 했습니다. 제가 제가 뭐 위임을 다 받아갖고 자 그 발표를 했는 거죠. 노트에 쫙 막 2장이었습니다. 요거 안 그러면 책임 못 지면 타야 1년에 12자씩 내놓고 이 할부 저거 축 걸린 거 당신들 뭐 우리가 책임 없으니까 우리가 뭐 고의 가정에 있는 거는 그래도 뭐 할 말 없지만 축 걸린 거는 다 당신네들 책임지라. 근데 이것 때문에 일 제대로 못하고 했으니까 할부도 한 3개, 2개, 3개인가 당신 내라. 우리 이것 때문에 일 못했다.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우리 할부 끝날 때까지 부품 모든 거 뭐 서비스 다 제공해라 이랬죠. 말 그대로 우리는 살고 막 하여튼 공짜로 뭐 바랬는 거지. 말 그대로 이 기회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고생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거의 1년은 아니지만 한 7, 8개월을 고생했습니다. 진짜
고속도로 올릴 때마다, 개근대 올릴 때마다 심장이 둥거렸어요. 그 총중이 한 40톤도 안 되는 걸 갖다가 들리니까 얼마나 겁나겠어. 다리가 부들거리고 이랬습니다. 삽질 2돈 3돈 할 때 여름에 진짜 눈물 났습니다. 눈물 나. 내가 이걸 왜 하냐고. 심정이 그때는 그랬습니다.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진짜 울고 싶었어요. 진짜 눈물 날 정도였어요. 그래도 그래 데모를 하니까 볼보 측에서 대응을 참 잘해줬습니다. 그때 벤츠도 그랬고 프리마 그쪽에 데모도 하고 벤츠도 이래 비슷한 경우가 우리하고 비슷하지만은 차가 주행에 삐딱하게 가는 거 이런 거 문제가 돼갖고 벤츠도 데모했는데 벤츠 측에서 집회를 잘못하거나 그 사람들이 소비자가 조금 열정적으로 안 했다든지 아니면은 벤츠 쪽에서 대응을 조금 못했다든지 그랬겠죠. 아마 안마자가 그게 잘 해결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볼보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건. 그래서 볼보 측에서 대응을 그래도 완만하게 잘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우리가 그거는 보였고 우리도 터무니없는 요구도 했고요. 그래 안 하면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요. 할부 우리 2차 할부 보증기간 무제한으로 해라. 근데 이 고생한 거 이때까지 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거든요. 무제한 부품 공짜 할부 서너 개 내도 그리고 타야 1년에 그러니까 각 1년마다 할부 끝날 때까지 12짝씩 내라.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니 차를 잘못 만들어 갖고 왔잖아요. 코리아 볼보 스웨덴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볼보 스웨덴 그 볼보에서 책임을 지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 볼보 코리아에서도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거는 그걸 당연히 요구했는 것도 맞고. 그래 이제 그걸 이제 타의 점을 나중에 점심도 우리끼리 사 먹으려 했는데 그쪽에서 막 중화 요리하고 막 시켰어요. 막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랬는데 다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탁상 공론할 때 마주 보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좀 뭐라 했어요. 아니 제가 제 말은 틀린 거 아니었거든요. 그게 어떤 말을 했냐면 그 영업 이사 전무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영업사원이 차를 어떻게 테스트가 좋다고 하니까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영업사원에 그 차 좋다고 팔아라 지시했는 사람이 영업 전무 당신이 아니냐?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일어나고 막 욕을 하고 그랬어요. 욕먹을 짓을 해. 받은 걸 맞잖아요. 욕먹을 짓이지요, 그게. 근데 왜 영업 그 전무분이 당신이 욕먹는 거 맞잖아요. 그래 제가 막 언성을 막 높이가 막 뭐라 했어요. 그게. 제가 이미 여기서 노골적으로 이야기는 욕 비스무리하게 막 했습니다. 사실은 당신이 잘못된 거 아니냐. 영업사원이 당연히 모든 모여갖고 영업 마케팅 할 때 차 좋다고 당신이 팔아라 해가 지시받고 영업사원이 팔았는데 영업사원이 뭔 잘못했냐. 당신이 잘못된 거고 원 우두머리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거 잘못되면 또 볼보 코리아 사장이 또 잘못된 거고. 그 대처도 이렇게 늦게 하고. 아니
휴가 기간이고 뭐고 떠나서 우리나라 실정에 맡겨 설정이 해주도록 대처를 해야 되는지 왜 이래 늦어갖고 우리 힘들게 해주냐. 책임지라고 했지. 다른 사람 책상 막 엎을 나가고 막 그러는 거라니까. 사전에 뭐 계획은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렇게 하자. 그래서 뭐 생시어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대응을 잘했대요. 제 요구 조건에 뭐 만족한 건 아니지만 50% 조금 못 미치지요. 좀 무리한 요구도 했죠. 타이어 1년에 12차씩 내라는 그 6년 5년 6년을 그 내라는 그때 12대였습니다. 12대인가 13대인가 참여한 사람, 그리고 차 놔놓고 참여한 사람도 있었어요. 원래 18대인데 대구에서 서너 대인가 하고 경북에서 몇 대 이래 오기로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리고 그래 요구 좋고 나는 빠진 차 모르겠다. 그 사람은 불편하지 않으니까 뭐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필요하니까 왔고, 다른 차들 나 책임 못 진다 모르고 여기 왔는 사람은 답답해가 왔는 게 아니고 여기 차들은 해줘야 된다. 다른 차는 나 모르겠다. 그 설정 맞는 대로 그 조건에 했는 거기 때문에 그죠 맞으니까 안 했겠지요. 나 그거는 뭐 당신네들 알아서 하시고 나 모르겠고, 여기 있는 차들은 미치고 활짝 뛰니까 왔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차 반납하려고 왔는 건데 해준다 하시면은 뭐 그래도